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유한 킴벌리 인력개발 워크그룹의 최민영입니다. 유한 킴벌리 라이브 채용 설명에 함께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작년 첫 라이브 채용 설명에 매우 뜨겁게 호응해 주셔서 올해도 지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번 공개 채용은 신입 및 경력사원 공채로 다양한 직무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채용 설명의 순서는 먼저 회사와 채용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고 1부와 2부로 나뉘어 선배 사원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선물 추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한 킴벌리 회사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생활혁신 기업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며 생활 공간과 삶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도 그 혁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용품 안에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를 담고 고객들의 경험과 제안을 담은 제품들을 세계로 수출합니다.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또 한 번 우리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제품들을 한 발 앞서 연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유한 킴벌리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준비합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미래. 고객이 일상에서 보내온 신호가 유한 킴벌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공장의 시스템은 그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작동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사원들의 지혜와 스마트한 시스템의 만남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할 것입니다. 고객이 주신 신뢰 앞에 유한 킴벌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따뜻한 믿음과 시대를 앞서 나가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생활을 만들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캠페인 유한 킴벌리의 CSV 활동입니다.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의 경제 능력과 삶의 질을 높여 시니어 비즈니스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30년 그리고 또다시 30년을 준비하며 유한 킴벌리가 사회와 함께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유한 킴벌리 회사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197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사회 공헌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경영 기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유한 양행의 정신과 세계 최고의 건강위생용품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킴벌리 클라크의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유한 킴벌리 비전이 올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건강, 지구 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은 생활, 건강, 안전, 위생, 지구 환경을 위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한결같은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이 되는 책임, 협업, 민첩, 변혁 이렇게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 사업장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서울 롯데월드 타워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에는 마케팅, 영업, 재무, 인사, 지속가능, 구매 물류 등의 부서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는 생활혁신연구소는 죽전에 위치하고 있고 환경 친화
경영과 노사화합 사업장으로 잘 알려진 유한 킴벌리 생산 공장들은 각각 김천, 대전, 충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들은 세계의 동종 설비를 사용하는 공장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기스, 그린핑거, 화이트 좋은 느낌, 크리넥스 여러 브랜드들을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한 킴벌리에는 신생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대가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위생용품, 헬스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B2B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코로나 이후로 더욱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채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유한 킴벌리 인재상은 4가지 핵심 가치와 연결됩니다. 먼저 책임은 스스로의 역할과 성장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재, 그리고 협업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더 큰 성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협업하는 인재, 그리고 민첩은 늘 새로운 기회를 찾고 빠르게 학습하고 실행하는 인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혁은 열정적인 자세로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적인 목표를 가진 인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유한 킴벌리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집하는 직무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직무를 모집하고 있고요. 채용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며 먼저 지원서 접수는 저희가 5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6시에 마감되니 잊지 마시고 꼭 최종 제출을 해주시고요. 서류 전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원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HR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도 서류 전형에 함께 참여해서 해당 직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결과는 5월 31일 문자와 메일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인적성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대상자이신 분들에게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면접은 총 3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면접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두 번째 면접부터는 직무별로 각 사업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면접은 본사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차는 주로 실무자 면접으로 채용 직무의 리더가 그리고 또는 선배 사원이 함께 참석해서 직무에 따라서 개별 면접과 팀 미션 또는 PT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별 면접이나 PT 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최종 면접은 CEO가 직접 참여하는 면접이어서 면담식으로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한 킴벌리 면접의 형태는 개별 면접이기 때문에 지원자 한 분과 면접위원의 다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과 채용 검진이 끝나면 7월 중순경에 최종 합격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8월 2일부터 출근하시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채용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모집 직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장감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채용 직무의 선배 사원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1부 세션에는 가정용품 제품 개발, B2B 마케팅, HR 선배 사원분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그 직무 관련해서 지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보고 중간중간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는데요. 네,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용품 제품 개발의 하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2B 마케팅의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HR 부문의 고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 세 분이 오랜만에 뵙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재택근무에 주 이틀 정도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하유정님 먼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용품 제품 개발 워크그룹에서 스카트 클리닝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유정입니다. 이전에는 키친타월, 빨아쓰는 행주타월 등 키친케어 제품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 가정용품 도메인 익스펜션 프로젝트로 클리닝 카테고리를 기획하면서 현재는 스카트 청소용품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제품마다, 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제 업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케팅과 협업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그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각종 시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력을 가진 제품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제품의 생산 기준이 되는 제품 규격서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팀이라고 해서 정말 딱 제품에만 집중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소비자의 트렌드를 살피기도 하고 합리적인 원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의 생산성이나 기계 설비 가능성들을 보고 제품의 규격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제품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였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아주 높아서 업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정말로 그 제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케어하고 있어서 제품에 대한 자부심도 높을 것 같아요. 하유정님 본래 원래 다른 직무로 입사를 하셨었죠? 네, 저는 2013년에 김천공장 기계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였고 그 이후 제품 개발 워크그룹으로 부서 이동을 하여서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획부터 참여해서 작년에 출시한 스카트 클리닝 제품이 유한킴벌리의 코어 비즈니스가 되는 데 힘쓰고자 하고요. 아직은 좀 더 청소용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연구와 업무 전문성을 기르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의 전공과 다년간 경험한 제품 개발 이력을 살릴 수 있는 직무로 좀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내에서도 이제 한 직무에 대해서 다양한 전공, 다양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저의 전공과 이력이 한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엔지니어로서도 굉장히 인정받으셨는지 제품 개발에서도 잘하고 계신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좋은 점 한번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라이브 채용 설명회가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시고자 하는 지원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회사의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수평적인 문화와 그리고 업무와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장기 근속 사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어떻게 보면 진짜 불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선배님들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편이세요. 다방면으로 이제 현재의 문화에 대해서도 파악하시려고 하고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시는 등 스스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세대에서도 좀 먼저 접근을 해서 우리 세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의견을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서로 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교환하는 편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클리닝 카테고리 프로젝트에서도 선배들의 일방적인 의견 아니면 오더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 상호 의견과 이제 전문성을 들으면서 경험을 들으면서 저의 의견도 내면서 이제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업무를 진행해서 업무에 대한 애정도도 높았고 결과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일과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가 몰릴 때는 이제 야근도 하고 가끔은 주말 출근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업무 진행 중에 좀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스스로 업무와 삶의 조율과 디자인을 통해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을 나의 컨디션과 이제 컨디션을 감안해서 일정을 스스로 조율하고 업무들을 조율해서 업무 집중도를 지속적으로 필요한 순간마다 향상시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성을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것도 하나의 회사 문화라고 생각해서 정말 지금 맡은 바 업무를 책임을 다해서 더 잘해내서 이런 문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시는 유한 킴벌린 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네, 기다리고 계신 B2B 마케팅 직무의 선배 사원이신 이주영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영업에서 마케팅 부서로 이동하게 된 B2B 프로페셔널 마케팅 팀의 이주형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은 산업용품의 마스크와 보호복인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18년 말에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 2년 반 동안의 시장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운영하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두 제품 모두 이제 코로나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케터로서의 주요 업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이제 최적의 운영 전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이제 재고 관리와 이제 효율적인 물량 분배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및 판촉 전략 등을 이제 결정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원활한 제품 운영과 경쟁력 있는 제품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재무, 법무 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개발, 물류, 영업 등 다양한 유관 부서와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저희가 너무 긴장했나요? 네. 좀 긴장을 풀고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주영님은 영업사원의 경험을 토대로 이 마케팅 직무도 잘 해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커리어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최근에 마케팅 부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빠르게 익히고 적응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고객과 시장을 직접 대면하면서 자사 제품의 특장점과 경쟁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B 시장은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여럿일 수 있고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의 키맨을 파악하고 담당자의 니즈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다양한 상황을 처리하면서 이제 처세를 익히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커리어 시작점으로 매우 유의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 운영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요. 온라인 채널이 강화되고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마케팅과 영업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B2B는 B2C 시장에 비하면 여전히 고객과 세그먼트별 특성과 같은 시장 정보를 얻는 데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 B2B 시장의 성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가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좀 도모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인재상처럼 누구보다 열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한 킴벌리 본사 사무실이 롯데타워 29층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서울에서 회사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탁 트인 시야를 좋아해서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테헤란로와 롯데월드는 물론 업무량을 줄여주진 않지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금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유연한 휴가 제도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 킴벌리 하면은 또 다양한 복지 제도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생일 주기별 여러 복지 제도를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이제 근무하시면서 많은 것을 또 경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HR에 고대원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영업사원 영업 직무도 채용하는데 왜 생활용품 영업은 안 계신가 하셨을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때 그때 생활용품 영업과 B2B 영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다면은 작년에 진행한 라이브 채용 설명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채용 직무를 주로 다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HR 직무를 맡고 계신 고대원님을 잠깐 만나보시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HR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대현이라고 합니다. HR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다 되게 의견들이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원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고민하고 그것들을 돕는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원들의 성장을 통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인데요. 저는 현재는 B2C 영업인 고객사업 부문, 그리고 B2B 사업 부문, 그리고 윤리법무본부의 HRB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RBP는 다소 이 역할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이제 HR 비즈니스 파트너의 약자이고요. 각 사업 부문하고 긴밀하게 일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HR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들을 돕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인원계획, 그리고 채용, 탤런트 관리 등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강산 프로게 프로에 잘 아시는 이제 그 CSR 담당부터 이제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제 직무순환을 통해서 지금은 HR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정말 직무순환이 많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대현님도 여러 직무나 이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또 HR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하고 계신데 향후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 사실 저 이제 뭐 선배 사원분들이나 리더분들 가끔 면담을, 제가 되게 면담을 자주 하잖아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정말 이제 다른 어딘가로 옮겨갈 타이밍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뭔가 배운 게 없을 때, 다 배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HR의 매력은 제가 아직도 충분히 좀 많이 못 해본 것 같고 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HR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HRBP라는 역할이 HR 안에서도 그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고, 또 현재 많은 이제 기업들이 전략적인 HR을 수행하기 위해서 HRBP 체제로 이제 변화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HRBP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좀 목표이고요. 그리고 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협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HRBP는 상당히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는 회사에서 협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들이 이제 HR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특히 미래 HR 관련된 다양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방면에 있어서 또 실력을 계속 쌓아서 전문가가 되고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이제 이를 위해서 지금 회사에서 좀 지원해 주시는 MBA 좀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말 고대현님 요즘에 업무하시느라 학업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회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앞에서 저희 두 사원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한킴벌리는 철학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사원들과 되게 HR이니까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많은데, 하다 보면은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원분들이 많아요. 요한킴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아니면 더 착한 기업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사회 혁신적인 부분들을 리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직접 사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피력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회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ESG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뭐 요한킴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왔고, 또 그러다 보니 사원들의 행동, 그 마음속까지 이런 부분들이 내재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철학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엄청나게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있고, 당연히 저희 회사 성장의 기회가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어떤 정확한 철학을 가진 회사는 정말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요한킴벌리는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그냥 저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부 직무 소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각 직무 담당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 신청으로 접수된 질문인데요. 네. 제품 개발 관련된 건데요. 입사 전 생각했던 제품 개발 직무와 입사 후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어떤 차이점이 네. 있었을까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이 가정용품 제품 개발 직무로 오기 전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좀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최근에 입사하신 제품 개발 사원들에게 미리 질문을 좀 답변을 리서치를 받아봤어요. 하셨어요. 네. 리서치를 진행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공통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제품 개발하면은 사이언티픽한 그런 업무를 진행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회사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전부 흰 가운 입고 이제 실험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그런 업무를 진행할 때도 있지만 사실 마케팅과 제품을 기획하거나 그리고 뭐 품질팀, 생산팀 사이에서 굉장히 조율하는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전반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그 업무만 계속했으면 업무가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무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더 높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우리 회사 제품 개발의 그 업무 영역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더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보면은 지원하신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금방 모집엔 경력 사원은 채용하지만 신입 직무로 입사하려면 어떤 역량과 경험을 쌓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분석과 해결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마인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실화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분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굉장히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경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창업 경진대회나 발명대회 같은 부분에 참여했던 이력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학내 활동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던지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은 좋은 자기 PR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꿀팁이시네요. 네, 굉장히 실제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B2B 마케팅이네요. 담당자님의 평소 하루 일과 주된 업무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입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실제 업무가 어떻게 될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항상 되게 궁금했었던 질문인데 비슷한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마케팅으로 인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인수인계를 최근까지 좀 이루어지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재택근무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회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왔을 때에는 좀 이제 유관부서와의 제가 이전에 답변 드렸던 것 같이 좀 이제 유관부서와 이제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신제품 출시라든지 뭔가 필요한 업무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마스크 신제품 출시를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디자인 업체와 이제 아웃박스라든지 폴리백이라든지 부자재에 대한 디자인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빠르게 좀 이렇게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또 B2B 마케팅인데요. 직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2C 마케팅 업무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네, 우선은 B2B 마케팅 같은 경우 이제 앞서서 최 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마케팅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하는 제품에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되게 1부터 10까지 관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관부서와의 소통 능력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좀 필요한 그런 역량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해주신 B2C 마케팅 업무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아직 B2C 마케팅 업무를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B2B 시장, B2B 저희 사업부의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B2B 시장은 신규 시장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아직까지 발굴해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고,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디를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의 자율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2B 마케팅은 정말 그런 개척 정신이 좀 있고 도전적인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정말 잘 맞는 직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B2B 마케팅이네요. 네. 신입과 경력 사원에게 각각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다른지 궁금합니다라는 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지원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취업 준비 당시에 저도 이제 신입, 이제 정말 신입으로 경력이 없이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연 경력 사원 대비해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역량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케팅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포텐셜이라든지 역량에 대해 있어서는 동일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신입분들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채용이 이루어져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됐을 때 당시에는 이제 그 1년의 교육 과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지에 계신 분들께서도 신입사원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HR이네요. 유한킴벌리 내 HR 조직 구성이 궁금합니다. 네네. 뭐 당연히 경력직으로서 지원하시면 아마 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사실 그 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워크그룹이라고 쓰기 때문에, 제가 워크그룹 좀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제가 담당한 HRBP 조직이 있고요. 각 사업부와 붙어서 전략적인 어떤 이제 지원들을 하는 이제 HRBP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력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사회를 보시는 최민영님이 사실 이제 인력 개발 소속이시고요. 이제 인력 개발 워크그룹은 이제 채용, 그리고 뭐 탤런트 관리, 그리고 교육, 이렇게 어떤 사원을 저희가 채용하는 것부터 관리,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성장시키는 모든 부분까지 관리하는 것이 이제 인력 개발 워크그룹의 업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인사 운영, 이제 인사 운영이 있습니다. 인사 운영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뭐 급여, 뭐 복리후생 부분부터, 최근에는 제가 이제 피플 데이터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인사 운영이고, 거기 더해서 저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실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사원분들은 지금 공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공장 부분에서 녹용 관련된, 그리고 또 공장의 문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하시는 공장 지원 조직, 이렇게 있어서 그 공장에서 녹용과 지원 조직을 하는 조직,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네,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네, HR 현 조직에서 최우선으로 수행 또는 지원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요? 또 HR 경력 사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직무 역량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지금 굉장히 HR이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단순히 저희가 뭐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죠, 더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욕구들이 회사에 또 분출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회사에 또 많이 또 사실 저희 회사가 상당히 건강한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원분들이 상당히 요청을 더 많이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도 많이 내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실 사원분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인플루 익스피리언스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원들의 경험을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또 그것들이 조직의 생산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원분들이 내는 목소리들을, 일의 의미들을 계속 제가 잘 분석을 하고, 사원분들이 가진 목소리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것. 그게 때에 따라서는 어떤 문화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도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 프로세스적인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어떤 사원분들의 목소리,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사원분들이 더 일하기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의 과제인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석 역량일 것 같고요. 또 사원들의 목소리를 계속 또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HR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들도 요새는 사원분들께 전달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스 그리고 어떤 감각, 그 능력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신청해 주신 그런 이제 질문들을 좀 답변 드렸고요. 보니까 실시간으로 또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바로 좀 답변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B2B 마케팅 관련해서 혹시 지원 시에 가점이 되는 경험이나 경력이 있을지 한번 조언을 부탁하셨는데요.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B2B 시장에서 마케팅 지원자로 들어오셨을 때 뭔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볼 것 같은 것들은 이제 B2C와 B2B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B2B 마케터로서 어떤 포인트들을 찔러줘야 되고 어느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B2B 마케팅에 어떤 후배가 들어오면 좋으실까요? 저도 아직까지 막내 입장에 있기 때문에 후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영업사원을 겪기도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상대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의 니즈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본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선배가 어떤 후배를 원하는지 충분히 답변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B2B 질문이 좀 더 있긴 한데 좀 잠깐 네. 쉬실 수 있게 아닙니다. 질문을 HR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네. 현재 그 채용 포지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뭐 HRM, HRD 채용 등 어떤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지 오버롤하게 다뤄지는 포지션인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리더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이렇게 면담을 좀 하다 보니 그분이 또 되게 저한테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가장 업무를 잘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았던 시대는 그 시절은 돌이켜 보니 되게 하고 싶은 일을 했던 때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되게 행복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일단은 제가 면접을 좀 보고 그래서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사실 그리고 또 지원자께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으시고 잘 하실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지만 그것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근데 현재는 아마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HRBP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좀 하게 될 거고 이제 HRBP는 사실 그 HR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관여해야 되잖아요. 이제 채용부터 마지막 평가까지 모든 부분 다 뭐 탤런트 육성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HRBP 포지션이 이번에 일단 저희가 채용하게 될 포지션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B2B 마케팅으로 돌아가면 네. 타 산업에서의 직무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되어서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선은 요거 질문에서 이제 탄산업에서의 직무 경력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답변 드렸던 질문이랑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B2B 시장과 B2C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 당시에 따로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이제 단기 알바, 네,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경험 정도밖에 없었고 대신에 그 이제 B2B 시장에 대한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서 준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입으로 준비를 하시고 뭔가 경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 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은 어필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 이제
인정이 되냐고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HR에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거는 네.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받아서. 네. 부드럽게 넘겨주셨고 제가 이제 HRBP로서 B2B 또 담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첫 번째 뭐 질문해 주셨던 부분처럼 타 산업군에서의 어떤 경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B2B 같은 경우는 신입 혹은 2에서 4년 차 뭐 이런 정도로 나갔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2에서 4년 차의 어떤 직무 경험이 정말 이제 아주 어떤 그 한 부분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어떤 본인이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그 일정 부분 이상의 또 이해도가 있으시고 또 어떤 현재 그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있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에서 4년 차를 이렇게 뽑을 때는 뭔가 명확한 어떤 이 사람의 이러한 케이퍼빌리티를 우리가 사야 돼 뭐 이런 접근법보다는 어떤 조직적 경험을 2에서 4년 정도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적인 인사이트, 역량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본다. 그래서 꼭 뭐 직접적으로 어떤 B2B 관련된 직무 경험이 중요하시진 않으시고요. 현재 직장에서 어떤 좀 좋은 경험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좋은 경험들이 저희 회사에 또 어떻게 잘 핏하게 맞을 수 있을지 기여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 저한테 넘기신 질문이 그 저희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신입 그리고 경력인데 한 2에서 4년차 경력이 나갔죠. 그래서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일단 신입으로 되실 거고요. 경력으로서 2에서 4년차 정도 하신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지고 계신 경험이 저희의 어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쓰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경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더 질문을 받고 이제 다음 이제 세션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 개발 관련해서 제품 개발 그 컨셉을 잡고 생산되는 데까지 사이클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제품별로 다른지? 네, 이미 질문하시는 분께서 제품별로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제품마다 굉장히 다르고 버틀넥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물리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그런 변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짧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생산이 되는데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컨셉을 잡기 시작해서 정규 생산은 2015년에 된 15년이 걸린 네. 제품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항목마다 좀 다르게 되고 그리고 뭐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 국가적 법규가 중간에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내부적 안전 테스트에서 뭔가 하나 딱 걸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 때문에 제품별로 모두 다르게 됩니다. 네, 15년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제품 개발해서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계속적으로, 가지고 예, 인내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B2B 마케팅 그 제품군 또는 브랜드별로 팀이나 워크그룹이 세분화되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B2B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핫하게 많은 질문을 네, 주시네요. 굉장히 핫한데요. B2B 마케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우선 이해해 주신 대로 B2B 마케팅이 이제 하나의 워크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케팅 팀 아래에 이제 각 PM들이 있어서 이제 산업용품이랑 미생용품을 대분류로 두고 그 아래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와 보호복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더 제품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한킴벌리 프로페셔널 또 웹사이트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셔서 저희 제품들에 대한 제품군이라든지 세부 제품들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또 이제 추후 스텝인 면접이나 이런 데서 내용을 말씀하신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느끼셨겠지만 정말 직무 담당자분들이 주시는 그 팁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서 작성하시고 채용 전형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2부 세션이 시작되니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재료 생산 직무 선배 사원 4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조 생산 김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조 생산 QA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공장에 계셔서 오랫동안 잘 못 뵀는데, 네, 채용할 때 다 제가 채용을 했던 분이, 네, 채용할 때 볼고는 잘 못 뵀었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먼저 김경수님 소개를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한킴벌리 김천 엔지니어링 워크그룹 전기 엔지니어 김경수입니다. 저는 2013년 9월에 입사하여 어느덧 근무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제지 생산에서 설비 보전 업무를 1년간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쭉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비 보전 업무는 공장의 모든 설비들이 24시간 가동 체계이므로 생산 계획을 준수하여 가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비가 갑자기 정지하는 돌발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고장 원인을 분석하며 개선안을 적용하여 설비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최근에는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사용량을 관리하며 원격으로 설비 진동 분석이나 모터의 상태 진단 등 예지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링 업무는 유아킴벌리 미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신제품 출시, 생산량 증대 등의 목적으로 라인 증설이나 설비 개조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저는 크리넥스 제지 생산 설비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였고 프로젝트 초기 타당성 검토부터 프로젝트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과 납기를 관리하며 설치 시운전까지 엔지니어링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설비를 고속의 신설비와 새로운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프로젝트 이후 더 많은 생산 제품이 생산되어 나왔을 때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경수님 혹시 어떤 커리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앞으로 저의 커리어는 그동안 설비 개선과 많은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쌓게 된다면 공정 개선에 더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프로세스의 더 깊숙한 부분을 알고 공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엔지니어로 유한킴벌리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잘 해나가실 것 같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한킴벌리 엔지니어로서의 장점은 킴벌리 클락을 비롯하여 해외 기술자와 교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험을 쌓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내로 리전의 테크니컬 리더로서 아시아 지역의 기술 대표로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면서 기술 워크숍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배 사원이 있고 또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리에이정으로 나라별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제품 분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잡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디지털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등 많은 선배와 동료 사원들이 글로벌 잡 타이틀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한 도전 정신하고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유한킴벌리 엔지니어로 지원하여 본인만의 꿈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희 엔지니어 포지션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승훈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한킴벌리 충주공장 생산이 워크그룹의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현재 충주공장에서 제가 맡고 있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주요 업무로는 이제 안전, 환경 품질, 코스트, 그리고 생산 전반에 대한 개선 활동에 대한 리딩,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그리고 또 리딩, 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공, 노하우의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장비를 개선을 하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하고요. 품질 관련해서는 소비자 불만 및 이슈를 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그룹 멤버들이 품질 의식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내서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해야 하고요.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또 우리말로는 이제 공정 기사이기 때문에 그 공정 기사인 만큼 프로세스 센터 라이닝, 공정 안정화 그리고 GRS 구축도 또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만큼 빅데이터 분석 능력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현재 유한킴벌리 제조 생산 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많은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빅데이터의 기본이 통계인 만큼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다거나 한다면 굉장히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미니탭이나 JMP 같은 통계 분석 툴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실 줄 아신다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뭐 툴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적인 기본 개념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무척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뭐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저는 네. 이제 2012년 3월 5일에 입사를 해서 이제 충주 공장에서 근무를 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충주에 오기 전에는 유한킴벌리 이제 대전 공장 코폼 워크그룹에서 코폼 원단과 물티슈 가공을 담당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요. 일단 제가 충주 공장으로 오게 된 계기는 시니어 팬츠 2호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원으로 이제 선발이 되어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뭐 저도 재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좀 했고 그렇게 해서 충주로 오게 되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시니어 팬츠 2호기 프로젝트라고 함은 유한킴벌리의 미래를 책임질 시니어 산업 성장의 모멘텀이 될 프로젝트를 말하고요. 현재는 이제 프로젝트 성공은 이미 됐고 쉴 시간 없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예, 물론 제가 이제 충주 공장에 올 때는 이제 가족과 이제 주말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와 제 가족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또 일하는 것도 같지만 기계의 특성이 전혀 달랐고 그 만드는 제품도 다르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것도 많았고 또 새로운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큰 결정하셨는데도 이렇게 개인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커리어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뭐 제가 뭐 크게 뭐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충실하고 싶고요. 예, 기회가 좀 있다면 뭐 다른 워크그룹이나 또 다른 공장, 또 나아가서는 이제 킴벌리 클라크 공장에 가서 전혀 다른 색다른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예, 유한킴벌리 엔지니어로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제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입사하자마자 바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2년, 3년 지났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중심이 돼서 리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제가 유한킴벌리가 뭐 첫 직장이어서 다른 곳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은 좀 아니지만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거 충주 공장은 더더욱 좀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모두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실 거고 기회가 많은 곳이니까 꼭 충주 공장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본인 꿈을 좀 실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시면 저도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속하셨고요. 많은 네네. 도움 주신다고. 네네네. 네. 그래서 열정이 있으신 분들, 네. 충주 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재원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킴벌리 대전 공장 유화 생산 1 워크그룹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장재원입니다. 방금 바로 앞서서 이승호님께서 프로세스 엔지니어 직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전 공장 프로세스 엔지니어도 충주 공장 프로세스 엔지니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제품이 원활히 생산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생산팀 관리를 하는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공정, 품질, 그리고 신제품이 나온다면 사전 점검 등을 주요 업무로 처리를 하고요. 생산부의 각종 업무도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 직무기술서를 보면 PE가 업무상 마주치는 고객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부 고객에는 품질팀, 제품 개발실, 고객 만족팀, 마케팅, 구매부, 물류 운영본부, 그리고 외부 고객으로는 협력업체, 소비자, 관공서가 적혀 있는데요. 이를 보면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PE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팀 인원들과 소통은 당연하고요. 완제품이나 아니면 자재 품질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QA팀과 신제품 출시 전에 사전 점검 및 스펙 논의를 위해서는 R&D나 마케팅팀과 업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심사 등을 저희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 대행 업체나 관공서와 가장 생산팀에서 많이 마주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 소개에 더불어서 대전 공장 소개를 드리면 대전에는 부직포 공장과 유아용품 생산 공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 공장으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 유아 생산 2팀에 배속되실 예정인데요. 저도 2016년에 유아 2팀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2년 근무를 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유아 1팀에서는 3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의 경우 전 세계 킴벌리 클락 사이트에 거의 대부분 유아용품 라인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수준이나 아니면 리전 수준에서 프로젝트들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입사하시게 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기회가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두 그 엔지니어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지원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재원님은 커리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 팀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젝트에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경험을 생산부에서 2, 3년 정도 더 쌓고 싶고요. 그 이후에 품질팀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이후 기회가 된다면 R&D나 아니면 해외 파견 등의 기회가 있다면 지원해서 근무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유한 킴벌리는 직무순환 이런 기회들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간에 그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한 킴벌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과 얘기를 해봐도 타 회사 대비해서 저희 회사가 대우나 회사 문화, 복지 등에 대해서 월등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다른 회사를 더 좋은 회사를 찾기 힘들다는 게 제가 유한킴을 다니면서 느낀 점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추가로 대전 공장 네.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부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유한 킴벌리 대전 공장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전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회사는 사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조 생산의 마지막 분을 만나보실까요? 정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품질 엔지니어로 7년간 근무해온 정우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 제품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고품질의 제품만을 공급해드리기 위해 품질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지속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시스템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한 4가지 포인트로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사슬 관점에서 저희 회사의 원부 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 품질 관리. 두 번째는 유한 킴벌리 공장에서의 제조 품질 관리. 세 번째는 저희 제품 보관 및 운송 등의 물류 품질 관리. 마지막 4번째는 판매 현장에서의 진열 상태와 같은 판매 품질 관리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품질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 수명주기 관점에서는 제품 설계, 양산, 또 사후 관리 등의 다양한 단계별 품질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품질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커리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나요? 예, 저는 품질 엔지니어로 7년 정도 근무를 해오다가 최근에 다양한 근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순환보직 신청을 했고 지난 3월부터 헬스케어 사업본부 마케팅 팀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직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우선은 새로운 업무에 빨리 적응을 하고 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로운 직무를 변경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도전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신입사원분들이나 성장에 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교육 기회가 정말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교육 앱이 있어서 유명한 강사분들 온라인 교육들이 많이 업로드돼 있어서 틈틈이 좀 수강을 할 수 있고요. 또 OA 교육, 전화 영어, 또 독서 통신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시면 성장할 기회를 많이 만드실 수 있고요. 또 업무 관련 전문 교육 기회도 많은데 저는 업무 관련해서 식스시그마나 트리즈 같은 교육을 듣고 실제 업무 프로젝트도 해보고 문제 해결도 해보고 자격증도 땄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직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그 제조 생산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사전에 남겨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유한킴벌리 대전, 김천, 충주 공장 등 각 사업의 구분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느 분이? 네. 김경수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유한킴벌리의 제조 공장은 크게 대전, 김천, 충주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각 공장별로 대표적인 생산 제품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대전 공장에서는 하기스, 기저귀 유아용품, 부지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 공장에서는 크리넥스 화장지, 키친타월, 또한 B2B 핸드타월, 빨아 쓰는 타월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주 공장에서는 화이트, 좋은 느낌 등의 여성용품과 디펜드의 시니어 용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이제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기 엔지니어의 근무 환경과 주된 업무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전기 엔지니어와 기계 엔지니어의 주된 일의 업무는 일을 계획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개선을 실행하는 업무입니다. 일을 준비할 때는 타당성 검토부터 기술 검토, 예산의 개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유관부서와 생산 현장에 소통하면서 그 사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안전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엔지니어링 체크아웃, 그리고 운전을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은 프로젝트 공사를 실행할 때와 프로젝트 공사를 준비할 때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로젝트 공사를 실행할 때는 거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 주로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기술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근무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부득이하게 업무 주말에 근무할 수 있지만 대체 근무가 가능하므로 근무 환경이라든지 업무 환경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볼 텐데요. 제조 생산 프로세스 직무 지원 시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사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네, 제가 답변 네네. 드릴게요.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저희 이제 제조 생산 부문에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업무하시는데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교육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제조 생산 부문에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대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대사항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그 공개 채용 공고 그 모집 직무과 관련된 부분 자격 요건에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서를 검토할 때 참고사항이 될 것 같고 또 어찌 보면은 또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시거나 할 때 네, 관련돼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직무에서 아니면 팀 내에 화학공학 학위를 가진 분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 장재현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대전 공장에 지원을 하실 경우 유화 생산 2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건데요. 유화 2팀 선배 프로세스 엔지니어 분도 화학공학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는 잡이 특정 전공에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학 지식만 있으면 프로세스 엔지니어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럼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품질 쪽 관련된 질문인데요. 타 업계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을 볼 때 산업의 계열이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업계에서 품질 경험이 있으시면 추후에 굉장히 값지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모집 중인 직무는 의료기기 품질 관리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에서 품질 관리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어려운 질문들이 많네요. 기계 엔지니어링 직무에서 유체기계 지식이 우대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업무 KPI도 문의 주셨는데 혹시 김경순이 답변 주시겠어요? 네, 특별히 그 유체 역학이 필요한 이유는 김천 공장의 제지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설비가 많습니다. 특히 펄프를 물에 희석하여 헤드박스에서 원료를 분사할 때 펄프가 전체 유량의 0.2%밖에 차지하지 않으므로 그 물 사용량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나 배관 설계의 디자인에 있어서 유체 역학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 KPI에서는 기계와 전기 엔지니어로서 KPI는 안전, 설비 딜레이, 시간 관리, 저장품 관리, 에너지 사용 관리 등이 있으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초기에 설정한 납기와 예산 그리고 설정한 공정 목표 등이 KPI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을 여기까지 좀 답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일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품질 관련해서 의약품 품질 관리 경력이 있습니다. 해당 경력도 인정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정부 법규라든가 다양한 규정들을 해석하고 시스템에 녹여내는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갖추셨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료기기 경력이 있으시면 정말 좋겠지만 의약품 품질 관리 경력도 어느 정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계 쪽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업무하실 때 사용하는 그 공학 툴이 있나요? 도면을 자주 보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이 개조와 설비 신설치이므로 레이아웃을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도면을 자주 봅니다. 사용하신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의 근무 형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지, 9 to 6인지 자율 출퇴근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는 이제 교대 근무는 하지는 않고요. 공장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충주와 대전은 이제 7시에서 4시, 7시에서 16시로 보시면 되고요. 예, 자율 퇴근을 하지는 않고 필요가 있다면 그 유연근무제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충주와 김천은
충주와 대전은 7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김천 공장은 지금 시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천 공장은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보통 하시는 거고 필요시에 저희 이제 뭐 사무직 이제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서울의 본사에서나 그 생활용품 제품 개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좀 시차 출퇴근 정도로 활용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말씀드리면 뭐 대전 공장의 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뭐 8시부터 5시로 조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8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조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 부분 회사 전체적으로 동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공정 프로세스 엔지니어 직무에서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를 우대하는 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하셨어요. 네, 그 공정 엔지니어가 아니라 전기 엔지니어의 전기이사 자격증을 네네. 그런데 우대한다고 전기기사 자격증인데 공정으로 남겨주셨네요. 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네, 김천 공장의 경우는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큰 설비들이 많이 있으며 그래서 15,400kV를 수전받아서 22,900kV, V12, A12 등 상당히 수주배 전단들이 많고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사 어디시라든지 전기 수배전만 관리 업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 지식이 필요하며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저 질문 내용도 지금 그 채용 공고를 보면 공정 엔지니어 쪽에도 저 전기기사 자격증을 우대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일단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전기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 전기 구성이 그 전기 프로그램이 구성 PLC 같은 경우에 전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이해도가 더 높다면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공정 엔지니어 직무 담당하신 분들 중에 기계 산업공학 이외에 전공하신 분들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네. 네네. 방금 전 사전 질문에도 뭐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이제 공정 엔지니어 잡 디스크리션을 보면 공학 계열 전공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특정 학과를 정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뭐 전기공학, 산업공학,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프로세스 엔지니어 분들이 이미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전공이 우대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네, 아이고 제가 목이 맸네요. 네, 전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 공정 엔지니어 직무 수행 시에 외국어 능력이 뛰어날 것 같은데 외국어 사용이 맞나요? 외국어 능력이 좋다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사내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그 공정 엔지니어 직무를 보다 보면 뭐 저희가 이제 KC랑 연관성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KC 쪽하고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쪽 KC 쪽하고 전화 회의를 한다든지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메일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한다든지 이럴 때 영어를 이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그 레벨이 좀 있으시면 업무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뭐 사내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예, 뭐 저희 지금 뭐 전화 영어라든지 뭐 이렇게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예, 뭐 공부를 이제 입사하셔서도 계속 하시면 뭐 영어 스킬을 늘리는 데는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기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를 갖고 그것을 계속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저희가 그래도 많은 부분의 질문들을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 답변 드린 게 많은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 오늘 이렇게 라이브 채용 설명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네 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제조 생산 직무 선배들과도 그거 대화도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배 사원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채용 관련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을 3회 이상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3회 이상의 면접 전형인데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3회 그 3번의 면접을 보고 있고 그 이상 면접이 추가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혹시나 직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3번의 면접은 첫 번째 면접은 이제 실무자 면접이어서 그 온라인으로 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면접에서는 개별 면접이나 뭐 팀 미션이나 PT 면접 이런 식으로 그 실무자 채용 직무의 리더와 또는 선배 사원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인성 면접, 직무 역량 면접, 영어 면접이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부분으로 보면은 1차 면접이 가장 좀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2차 면접의 경우에는 임원 면접이기 때문에 개별 면접이나 아니면 PT 면접 그 유형으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차 면접 같은 경우는 CEO가 직접 참여하셔서 개별 면접, 면담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번의 면접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신입과 경력을 함께 채용하는 직군의 경우에는 그 채용 규모가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신입과 경력을 채용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프로라고 딱 규모를 먼저 나눠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진행하고 하면서 신입으로서 또 경력으로서 적합한 분들을 이제 함께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입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경력의 대상 그 입사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채용 전형 진행하면서 결정이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제 신입으로만 전체 채용을 한다거나 경력으로만 갑자기 전체 채용을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입은 신입대로 경력은 경력대로 저희가 각각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네, 현업에서 영어 사용 정도나 영어 실력이 채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직무에 따라서 영어 활용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입사하시고 나서는 주로 이제 국내에 이제 관련된 직무를 하시기 때문에 영어를 바로 활용하시기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점점 근속 연수가 올라가고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이 높아지면서 이제 영어를 좀 활용하시고 이제 킴벌리 클락이나 다른 이제 영어를 활용해서 하시는 업무들이 많아지실 거기 때문에 그 직무에 있어서 더 성장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가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면접도 진행하고 영어 점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이제 지원서 작성하실 때 그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영어 점수만을 보고 채용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으로 채용이 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함께 고려한다라고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요한 킴벌리 사내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앞에 선배 사원분들이 그 답변하시면서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리모칭을 사용하는 거나 이제 하는 그 수평적인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몇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율성. 그러니까 사원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 사원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맡은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하고 경력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도 같은 부분도 자율복장이라든지 스마트워크 오피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그런 이제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본인이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아까 하위정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여러 연령대 그런 이제 팀원분들과도 내가 이제 어린 그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사원을 할지라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 지원자도 영어 성적을 필수로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우선은 경력직 지원자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이제 점수를 기입하시도록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난 점수를 하더라도 2년이 넘은 점수를 하더라도 기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점수가 없다 하셔도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는 부분으로 이제 영어 점수를 기입하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면접을 진행하면서 영어 면접을 또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경력 지원자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전에 접수된 질문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렸고요.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다는 질문을 못 드리더라도 몇 가지 좀 질문에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별도로 포트폴리오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직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제출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마케팅이시군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원서 자체로 아마 제출하시는 기능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용 사이트에 문의사항에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유한킴벌리 홈페이지에 문의 별도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서류 전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소서에 학력이나 경력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던데 경력직의 경우 이전 직장 경력사항을 자소서에 적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학력이나 경력상 드러나지 않도록 자소서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일부 블라인드 서류 전형을 합니다. 저희가 HR에선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지만 현업에서 이제 서류 검토를 할 때는 저희가 뭐 이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성적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와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격증, 활동들 이런 거 위주로 보셔서 서류 전형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통 경력직의 경우 사실은 직장이 이제 이렇게 경력 사항을 적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그런 서류 전형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어떤 경력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위주로 자소서를 적으면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회사 이름을 적었거나 뭐 그런 걸 적었다고 불이익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가급적인 많은 답변에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설명회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유한킴벌리 라이브 채용 설명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전 신청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 선정된 여러분들에게는 별도로 기프티콘을 소정의 선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지원자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그런 설명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지원 접수 마감일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킴벌리 공채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